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와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됩니다. 여당은 안전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고요. 야당은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이신 김종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드디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예. 지금 100시간 비상행동 중이신 거죠? 예,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당장 제가 이제 오늘도 지금 국회에서 저기 의원들하고 당원들, 당직자들 모여서 촛불 집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을 하고 국민들에게도 호소도 하고 일본 대사관도 항의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한국 정부를 설득하든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이에요. 이게 참 서글픈 일인데, 네. 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나서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단 자체를 우리가 일본이 압박할 힘이 없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국제사회에 힘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한국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안전하냐 아니냐 과학이냐 괴담이냐 말이 많지만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걸 왜 한국 정부가 안 하는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 정부에게 좀 정부의 책임을 다해라. 해양재판소에 제소해서 거기서 판단이 나서 안전하다고 판단 나면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왜 이 절차를 안 밟느냐는 거죠. 네, 그럼 민주당의 100시간 비상행동의 목표는 정부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일본 정부에게 촉구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핵심적인 우리의 목표는 한국 정부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본하고 무슨 짝짝꿍이 됐다, 일본을 봐준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일본 사정 봐줘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건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늪에 빠져 있어요. 안전하다는 걸 과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냉정한 과학적인 결론은 이 안전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게 과학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게 안전하다 혹은 이게 위험하다 어느 쪽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최근에 이제 네이처지에 최근 4, 5년 동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올라온 논문들, 글들을 보면 지금 4건의 글이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6건의 글이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건의 글이 이거는 아직 모르겠다. 이거는 확실치가 않다. 이거는 분명치가 않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이거는 위험하다. 이건 진짜 뭐 문제가 크다. 이건 오염수가 뭐 엄청나게 뭐 심각한 해악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지가 확실치 않으니 안전한 게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절차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럼 절차라는 게 뭐냐?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때까지는 무슨 대단하게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일본 정부가 뭐 엄청난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를 밟는 동안에 일본 정부 해야 될 일이 그냥 이 오염수를 저장 면적을 확대하는 일만 하면 돼요.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걸 안 하겠다고 이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에 뿌린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거를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는 걸 왜 과학이라고 주장하는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의 지금까지의 잠정 결론은 이게 안전한지 위험한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게 과학입니다. 근데 방류가 시작되면 일단 어차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계획과 다르면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방류가 시작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요, 방류가 되면 갑자기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막 지역 물고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확인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방류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30년 걸리는 거예요, 방류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늦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방류한다고 해도 저 방류 자체가 정말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멈춰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에 호소를 해서 이 국제사회의 좀 객관적 판단 절차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밟자. 이 요구를 계속 해나가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 정부만 결심하면 돼요. 이거 뭐 미국 정부나 뭐 무슨 영국 정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한국 정부가 결심하면 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좀 과학적인 이런 판단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우리가 좀 더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예. 정부가 이 정도는 해줘야죠. 뭐 일본 정부 팔을 뒤틀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 정부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로 우리 어민들 피해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직접적인 영향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먹거리 문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의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일본이 거기에 대해 책임질 거냐? 저는 지금 일본의 태도로 보면 안 질 것 같아요. 또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제3자 배상이니 이런 또 희한한 논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이게 비극적인 건데, 저는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일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것도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과는 별개로 네.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될 그 피해액을 추산하고 예.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나 특별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네. 만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이 피해를 해결하는 거는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방류를 빨리 중단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확신과 확답이 있을 때까지 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꼭 방류가 아닌 방법이 있어요. 지금 돈이 좀 더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수증기로 좀 물을 증발을 시키고 남은 걸 가지고 최소화시켜서 또 장기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뭐 지하에 파묻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방류하는 방법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저는 국제적으로 좀 설득해내고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 플랫폼에서는 왜 이게 논의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논의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 입장을 존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저는 크게 뭐 미국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본 정부의 이런 판단, IAEA 판단을 그냥 신뢰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걸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안 들어주더라도 국민들의 불안과 민심을 대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예.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국제적인 판단을 한번 구해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절차를 거쳤는데도 결론이 났다. 그럼 승복하면 되잖아요.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출석하라는 건데 5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이 너무 많고요. 일단 빨리 저는 수사를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일종의 이제 검찰로 볼 땐 사법 절차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치적인 수사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수사를 아무리 사법 절차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끄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빨리 수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게 뭐 이걸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다, 끈다,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예. 빨리 수사를 끝내야 되고, 저는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왈가왈부 하지 말자. 뭐 부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항의할 수 있죠. 자기 방어권이 있으니까 무죄다, 억울하다, 또 사실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이거는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는 존중해 주되 민주당이 나서서 이 사법 절차를 뭐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빨리 이 문제는 검찰 손을 떠나서 재판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 조사했으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랑 근거들은 다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 재판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도록 맡겨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 보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거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사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지금 숙제입니다, 지금. 네.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어제 징계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30일로 미뤄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미쳤다고 봐야죠. 보통 우리가 법원에서도 정치인들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정치자금법 관련된 재판을 할 때 그 해당 정치인이 현역 의원인데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집행유예를 하든지 뭐 선고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뭐 벌금형을 하든지 이렇게 참작을 하는 그런 사법 관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 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위원회는 뭐 사법 절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법 절차에 준하는 그런 조사와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보자 하고 이제 연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 처리가 다가오니까 뭐 권영세 의원도 제소하고 표결 연기를 관철시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국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힘의 주장은 제가 뭐 큰 관심이 없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니까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서 뭐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징계 의결을 했는데 그걸 막았다. 그럼 우리가 방탄정당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코인 방탄정당이 어떤 오명을 쓰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 민주당이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또는 그게 총선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냐 이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법적인 관례와 이런 민주당의 정치적 고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이제 남은 숙제죠.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져야 되고요. 아마 윤리위에서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텐데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봐야
아마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의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